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과거 대선 과정에서 녹음되었던 윤석열의 발언, 즉 그 유명한 쥐약 발언에 국힘 접수 개판치면 당을 빠개버리겠다, 민주당보다 국힘이 더 싫다, 대통령 자리도 귀찮다 라는 충격적인 녹취가 공개되었었지요. 지난 10월 선데이저널은 윤석열 음성 파일 화약고 어디서 터져나올지 몰라라는 기사를 보도하는데, 내용을 보면 최근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 과정에서 술 먹고 여기저기 뿌린 공수표들이 한꺼번에 돌아올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전 육성 파일이 공개된 바 있는데, 이런 파일이 수십 개, 수백 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평소 술만 마시면 자기 과장 언변을 쏟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윤 대통령이 대선 전 사람들을 만나고 도우는 과정에서 했던 대화와 전화통화들이 정치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둘씩 가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어디서 뭐가 터져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충 한두 곳 때려잡거나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쳐내고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과 비슷하게 총선 때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공천을 줘서 당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힘 내에서는 공천 관련 대화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공천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음성 파일이 유포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힘 내에서는 이게 겹쳐서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공포스러운 시나리오가 될 것이란 우려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의 녹취뿐만 아니라 김건희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한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아마 녹취록이 몇 개 까지긴 했는데 실제 지금 안 까진 녹취록이 한 300개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벌죠. 지금 무슨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겠어요. 더군다나 무슨 뭐 청와대 수석, 그다음에 대통령 영부인 뭐 이런 분들하고 비공개 녹취록이 300개가 있다는 300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와우. 예. 아마 총선 전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씩 까지겠죠. 예. 근데 저는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커버 치고 실드 치고 뭐 아니다라고 얘기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체로 이런 상황은 우리가 정권 임기 5년이기 때문에 4년 차 정도 가야 나오는 거예요. 4년 차는 내임덕이 이제 심각해지고 내부에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결국은 내부자 고발이 있어야 대형 스캔들이 밖에 알려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4년 차의 현상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총선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다음에 소상하게 설명할 건 설명하고 그다음에 수사받을 건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그 민심의 폭풍에 훅 하면 날아갈 거예요. 정말로. 자, 그러니까 최근에 터진 김건희 디올 영상이 그 방증인 것이며, 당연 반환 선물 창고가 있을 만큼의 뇌물을 받았다면 그만큼의 뇌물자 보험 성격의 영상 및 녹취도 존재할 가능성이 크지요.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도 녹취가 터졌고 또 터질 수 있는 것인데 수백 개가 거론되니 당연 일일이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총선까지 시한폭탄이 아니겠습니까? 즉 경보부의 캐비넷이 열릴 판이다 이겁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 가방이 여전히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보니 명품 보석이 떠오릅니다. 저는 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가 6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 1,500만 원이 넘는 팔찌, 2,600만 원이 넘는 브로치를 착용하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으면서도 재산신고 때 이를 누락한 걸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명은 그저 뭉개는 식입니다. 지난해 명품 보석에는 빌린 것이라더니 이번 명품 가방에는 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아, 들켰다 하고 돌려주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럴 거면 뇌물죄는 왜 있습니까? 재산신고가 누락되면 공직자윤리위는 이를 심사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직자윤리위는 보석 문제를 지난해 11월까지 매듭짓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3개월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 결과를 내놓으라고 재촉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못해주겠다입니다. 배째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이고 정부입니까? 이런 뭉개기식 대처법의 결정권자는 양창수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입니다.
양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장으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주요 수사 중단을 공고했습니다. 여러모로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명품 보석에 이어 명품 가방까지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십시오. 국민께서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억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양창수가 누군가니 지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에 대한 수사심의위원장이었고 결론은 한동훈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였지요. 그러니 지금의 윤석열이 박아둔 국가기관의 작동으로는 어림도 없는 것이며 그러니 또 특검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민주주의는 한 공동체의 정신 수준입니다. 민주주의는 독재의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초 체력을 잘 다져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검사 탄핵은 민주주의의 독버섯이 된 정치검찰에 대해 국회가 민주주의 수호 책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정치검찰이 검찰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수사를 왜곡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는 김건희 씨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벌과 법조 카르텔이 벌인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법 처리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특검 거부나 회피를 하는 여당은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고 공범이거나 범인 은닉의 죄를 기도하는 세력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선고된 주가 조작 공범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검찰은 극히 일부만 수사 기소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수백억 산업은행 돈이 도이치모터스에 들어간 이후 신주 인수권을 상시계약의 헐값에 김건희 씨와 공범들이 받은 이후 그 후 신주를 발행하고 터무니없는 차익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등의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 김건희 특검도 모자라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최근 디올로 인한 국정농단 의혹으로 또 특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단 시동이 걸리면 앞서 밝힌 바 각종 영상과 녹취 또 다른 혐의들의 제보가 폭증하겠지요. 총선은커녕 총선 전까지 정권 유지가 될지도 의문이지요. 이러니 민주당은 경정권의 기반인 정치검사들을 또 탄핵시켜 추가적인 정치검사의 양산을 막아냄으로써 경정권의 독재 동력을 끊어놔야 합니다. 여기에 윤석열, 김건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동훈이 있지요. 이동간의 행태를 보며 한동훈 역시 탄핵 수치에 들어가면 즉각 사퇴하여 정치 탄압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반면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오지 않고 전국을 돌며 아이돌 코스프레하는 것 역시 위법 포인트만 날로 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진걸 소장은 지난달 30일 이런 한동훈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그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자, 모두 팩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동훈이 법무장관이란 직위를 악용하고 국민 혈세로, 지돈이 아닙니다. 국민 혈세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입만 열면 야당을 음해하고 자기의 팬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혈세를 악용해서, 직위를 악용해서 사전선거운동, 본인이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다들 지금 이야기하니까 사전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이고, 극대화는 제1야당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국무위원도 하지 못했던 극악한 망언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다, 멍청하라는 말을 직접 한동훈이라는 자가 지입을 통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국무위원도,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 같은 군사독재 정권도 뒤로 야당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나쁜 짓 한 건 사실이지만,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이 정책 중립을 함께 지켜야 될 법무장관 등이 나서서 야, 이것이 민주당이야, 바보 멍청아, 그러니까 영어로 스투피드를 번역한 걸 텐데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노골적인 정책 중립 의무 위반이고, 결국은 민주당과 민당 소속 정치인을 전국을 순회하면서 음해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년 총선 때 본인도 당선되게 한 사전선거운동이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야당을 음해해서 떨어뜨리기 위한 사실상의 법무장관이 나서서
낙선운동을 하는, 야당의 낙선운동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느닷없이 연예인을 만나서 또 밥을 먹고 그것을 대서특필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동아일보가 사설에 한동훈을 직격 비판하고 바로 그것이 사전선거운동이나 다름없으니 장관을 그만두고 차라리 선거에 뛰어다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중앙일보, 세계일보 같은 보수 언론까지도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지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금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지 선거운동을 하고 지 팬미팅을 하고 세상의 정책 중립을 가장 앞장서 준수해야 될,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선거법과 국가공무법에 나와 있는 정책 중립 의무 위반을, 선거법 구조에 나와 있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정책 중립을 엄격히 준수해야 된다는 조항 위반을, 국가공무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위반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헬스를 동원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사전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죄, 그리고 각종 정책 중립 의무를 규정한 우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죄,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은 모르는,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없는 피사실을 멋대로 공표하고 또 그것들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그것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를 할 수 없는 검찰청법을 어기고 의무 없는 검사들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직권남용죄와 검찰청법 위반 또 피의사실 공표로 제가 함께 고발했습니다. 경정권이 끝나갑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